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앞서서 계속 소개해드렸듯이 최근에 시장은 어쨌든 올해는 AI를 저희가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AI 하드웨어 쪽도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을 발굴해야 된다.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GL 스토리의 박찬유 대표와 함께 AI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날이 추운데 잘 오셨군요. 안 추우세요? 스튜디오는 조명이 많아가지고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뭔가 한번 불살라 버리겠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올 한 해는 AI 관련주가 작년에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쪽이 잘 갔다면 네. 올해는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 전문가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딥시크가 이제 우리 피부로 이제 더 다가온 것처럼 AI가 피부고 더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중에 어떤 회사가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관련된 회사 한번 탐방하셨다고요? 네, 탐방 다녀왔고 그리고 관련 리포트도 내놨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크라우드웍스예요. 크라우드웍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AI 쪽 관련해가지고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 네. 실제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AI가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볼펜인지, 연필인지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인식표, 즉 라벨링을 붙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하고 정리를 해주는 거군요. 구분하고 정리를 해주고 이게 AI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공식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같이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실제 AI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사물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인식표를 붙여주는 기업이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라벨, 인식표. AI가 잘 인식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번역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AI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디지털 번역을 해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디지털 눈깔 붙이기. 이러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고민형에 눈알 하나하나 그쵸.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실제 이거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수작업으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라벨링 해준다. 한 땀 한 땀 붙여주는 라벨링 해주는 기업이다. 그러면 다소 좀 재미없고 심심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AI가 실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관련 이제 그 뒤에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적이 나고 숫자로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라우드웍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이슈도 좀 부각이 됐고 작년에 연말부터 크라우드웍스의 주가가 또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봐야 한다. 그런 맥으로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때문에 이 크라우드웍스도 올라갔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AI 소프트웨어단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좀 올해 들어서 상당히 높아지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 이후에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실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지난 3년간의 수많은 투자를 통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 작년에 구독 서비스 발판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약간은 뒤쳐져 있지만 카나나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오픈 AI 특히 이번에 샘 알트만 방한했을 때 협업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 수혜주 찾기가 꾸준히 진행되었었고 AI 진료 쪽에서는 루닛을 비롯한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한 축에서 움직였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작년에 흑자 전환한 솔트룩스를 위시한 마음 AI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한 흐름이 올 한 해 내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동안에
우리가 AI 하드웨어, 즉 HBM 쪽에서만 집중을 하면서 반도체 쪽 파고드는 모습이었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돈이 되는 AI,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이 이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단위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혜로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뭐 그전에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네. 오픈 AI에 대한 막 큰 벽이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딥시크가 그걸 깨줬고 그 상대적인 수혜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됐잖아요. 업계에서도 그런 네. 도전들이 좀 생겨나게 됐고. 자, 그렇다면 이 크라우드웍스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좀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은 데이터 라벨링이에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우리가 뭐 눈깔 붙이기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그대로 나와요. 그 용어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AI로서 이제 AI 언어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인식표를 붙여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력을 육성을 하고 관련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미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 사업도 교육 사업도 하는군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왜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해가지고 이런 인력 풀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그 수작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자체 이런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거 하기 위한 인력 풀 구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사업으로 돈을 벌고 또 그 인력을 또 바로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수급을 예, 붙일 수급으로서 수 이제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매출로 연결시키는 사업.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네. 그리고 관련 AI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AI 모델 웍선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에 제공을 합니다. 즉 기업들에 우리가 너희 AI 이런 그 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AI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별 플랫폼 기업별로 사업, 맞춤형으로 맞춤형 만들어주는 AI를 거예요? 구축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 SI 업체들이 하는 쪽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단순 용역, SI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런 쌓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기업 측에 B2B로서 AI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좀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AI의 솔루션을 뭐 기업별로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네. 교육 사업도 하고 이걸 통해서 또 인력을 수급해서 그걸로 또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관련된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살짝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도 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뭐 이 라벨링을 하는 인력을 뭐 거의 뭐 60만 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에 좀 지원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AI 언어로서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하품하는 고양이일 수도 있고 머리 긁는 고양이일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력 풀이 실제 사진을 찍고 그러한 부분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는 하품하는 고양이입니다. 머리 긁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뛰어놀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분류를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혼자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AD라는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이쪽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관련된 이런 자료 자체를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계속 하는 데이터를 거죠. 쌓는 거군요, 데이터를 그런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그쵸. 실질적인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와 일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자격 인력까지도 서로 간에 육성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자격증도 부여를 하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실제 이제 크라우드웍스에 관련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AI가 저희가 뭐 방송이나 컨텐츠에 많이 나오는 뭐 얘기를 들으면 뭐 일자리를 뭐 다 없앨 것이다, 막 네. 대체할 것이다. 물론 뭐 대체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라벨링을 하는 사람,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이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중간 관리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밑단에서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의 수요나 인력은 너무나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궤를 같이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약간 제일 밑단에 있는 거죠. 그쵸.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입장이고 팔란티어는 이런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AI를 바탕은 이런 엔지니어 그쵸. 업체들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를 한 이후에 실제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AI 소프트웨어 큰 범주 안에 같이 속하긴 하지만 고도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밑단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란티어가 그렇게 B2B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그렇게 맞춤형 솔루션을 주는 것처럼 역시 이 회사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조금 고도화는 낮지만 이런 맞춤형 솔루션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예를 통해서 좀 알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한국형으로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단순히 우리가 이런 데이터 라벨링만 하고 학원 사업만 영위하기에는 규모 경제가 한계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 AI 모델을 구축을 했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 단계. 우리가 POC라고 하잖아요. 네네. Proof of Concept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실제 업체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그 산업 형제 통역 앱 사례라든지 네네네. 지금 보험 약관 상담 직원 AI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보면 조선이나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그래도 대화도 안 통한데 이게 전문 용어를 통해서 이제 그쵸.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번역액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번역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보험사 약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사 약관이 두께가 이렇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하나하나 찾고 있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AI가 단순한 이런 챗봇 기능이긴 하지만 그런 보험사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보험사에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실제 AI가 상담원들이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요. 내부 문서 체법 마찬가지입니다. 사내 내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을 시켜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라면 A라는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내부 규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부서나 감사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뭐 의료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법무부 그 이런 쪽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쪽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셀바스 AI라는 기업도 저도 탐방 다녀오고 리포트 썼는데 그런 쪽도 셀비노트 이런 것들 내놓아가지고 실제 법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용어를 학습시킨 SLM, 한국형 SLM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기본이 되는 로우 데이터와 실제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미 뭐 여러 기업들과 이런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사업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체 AI 모델도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이거는 뭐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네. 사실 자체 AI 모델 뭐 이러면요 사실 많이 뭐 GPU 많이 써가지고 학습 많이 시키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크게 짓고 네네. 이런 게 최고입니다. 그쵸.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이 안 되죠. 그쵸. 챗GPT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챗GPT를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각 기업의 환경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데는 그 빅테크가 우리나라 기업 실적 하나하나
만큼 다 커스터마이징 해줄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형 SLM 그러니까 LLM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요. 한국어에 특화되고 일부 이런 기업이나 우리 한국 언어나 그리고 아까 뭐 건설 현장이나 보험, 영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SLM 이런 것들이 구축이 나오고 있는데 자체 AI 모델 웍스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게 앞서 건설 현장이나 앞서 보험 업종이나 이런 쪽에 실제 나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웍스원을 기본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개별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세부화시키는 거죠. 이제 각각을. 원래 기본 플랫폼은 웍스원이고 네, 이것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각 사례나 기업들에게 맞게 단체에 맞게 네. 그렇게 솔루션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뭐 재밌는 게 어쨌든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의료 AI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닥터웍스라고 해서 또 이 크라우드웍스도 관련된 이 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앞서 이제 제가 웍스원을 통해서 자체 AI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 네네.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화시키면서 우리 자체 기술력을 우리가 입증을 하고 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좀 더 세부화된, 좀 더 디테일한 플랫폼 자체가 필요한 거죠. 의료용 쪽에 지금 만들어 놓은 AI 모델이 닥터웍스예요. 네네. 닥터웍스가 실제 이제 크라우드웍스 자회사가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의료 AI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000명 정도 의사 풀을 이미 확보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의료 데이터를 우리가 라벨링, 그러니까 AI 언어로 번역을 한 이후에 네. 실제 AI 모델을 통해서 의료 행정 업무 이런 쪽에 1차적으로 먼저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자체를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부터 소액이긴 하지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AI 쪽에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사측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의료 AI 쪽으로도 뭐 이슈가 엮이니까 크라우드웍스 쪽에서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 좋은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업에 맞춤형으로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AI 소프트웨어나 AI 서비스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의 파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화 시키는 게 어쨌든 수익 창출에는 훨씬 더 좋을 텐데 해외 쪽 진출 계획은 없나요? 이게 언어의 장벽이 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고. 네, 사실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물론 KT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하고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 있고 우리나라 한국어로서 이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플리토 같은 기업들이 샘 올트먼 방안에 있었을 때 이런 코퍼스라고 하는 말뭉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폭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자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 자체는 언어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권부터 네네. 먼저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일본 법인 설립 이런 부분을 지금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 사업 특히 이런 부분에 진출하기 위해서 AI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육업체 그리고 일부 대기업 이런 부분과 협업을 통해서 LLM 서비스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데이터 라벨링도 일본어로 하고 그리고 일본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일본 교육기업에 맞는 실적에 맞는 이런 교육 특화 AI 앱 이런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 쪽에서 물론 이게 실적으로서 유의미하게 평가받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때마침 오늘은 뭐 일본 쪽은 아닌데 중국 쪽이 알리바바랑 지금 크라우드웍스가 네. 협업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네. 네, 중국의 AI 모바일 지도 앱 고덕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딱 나왔네요. 때마침 어쨌든 해외 쪽으로도 지금 협업을 하려는 뭐 움직임이 바로 오늘 뉴스로 좀 캐치업이 되네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빠르면 뭐 5월께 뭐 이런 얘기 에이펙 정상회담이 9월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전에 일단 민간 교류부터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또 핫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했고 중국이 열리게 된다면 중국 쪽에 바로 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쪽 진출하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담감은 있지만 네. 해외 현지 법인과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하는 쪽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에 따른 업사이드가 터지게 된다면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진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쵸. 좀 유의미한 첫 번째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이 말씀드린 고덕지도, 중국의 고덕지도라는 앱인데 알리바바가 만든 건데 하루에 1억 명이 사용을 하는 그런 앱이랍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고덕지도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길을 찾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크라우드웍스에게 중국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적자를 좀 기록하다가 이제 그 전에는 뭐 계속 투자하고 뭐 개발하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작년에 4분기에 당기 순이익은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적 회복세 가속화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까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작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 마이너스 6억.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이렇게 적자폭 자체가 줄었어요.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탑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적자를 큰 폭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뭐 판관비를 큰 폭으로 줄였다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크게 세이빙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B2B로서 지금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I 모델 웍스원이 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순익단은 한 3.9억 정도, 한 4억 가까이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올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이런 그 한계가 좀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 지원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면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보조금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있는 부분과 정부에 이제 손을 벌려야 되는 이런 편차가 존재했다면 이제 B2B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 있게 첫 번째 매출로서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실적으로 나온 분기가 4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제가 한 번 더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게 다음 주에 크라우드웍스하고 그러세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향후에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더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기회가 되면 좀 이런 것들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뭐 미팅을 해보시고 네네. 크라우드웍스의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크라우드웍스 지난달에 이야기하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거래 정지가 이제 사유가 이제 주식 분할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는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주식 분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렇게 크게 있을 것 크진 같지는 않아요. 크진 않아요. 워낙 뭐 액면가가 다 작긴 한데. 액면가가 낮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식 분할 효과가 있으려면 삼성전자나 아모레퍼시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일단 100만 원 넘어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돼가지고 당장 한 줄 사기도 부담스러울 때 이거를 액면 분할을 통해 국민주 효과 유동성 확대 효과 거래를 자체를 더 늘리는 노리는 거죠. 거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1,000원에서 500원 주식수는 2배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미 유동 주식수가 한 7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크게 늘려주는 부분이라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뭐 고가고 뭐 유동 주식수가 적음의 효과가 있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거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만원 언더이기 유동 때문에. 주식수 어느 정도 예. 되는군요. 그리고 유동 주식수 비율도 70%가 넘어가니까 시장에서 아예 거래량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리 주주 좀 그 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저가치 제고를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라우드웍스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직접 기업 탐방을 하시고 분석을 한번 정량적으로 해봤는데 오늘 또 때마침 뭐 알리바바가 엮이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도 오늘은 뭐 2.27% 넘게 상승세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관심이 많으셨던 시청자분들은 크라우드웍스도 한번 조금 더 찾아보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L 스토리의 박찬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기업 또 좋은 리포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